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비 승무원들의 멘토, 취업준비생들의 멘토 테디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가장 부담을 느끼기도 하고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면접 관문이죠. 바로 최종 면접, 최종 임원 면접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제가 단언컨대 이 영상 끝까지 보시고 이 영상에서 알려드린 내용대로만 본인이 연습하고 훈련해서 현장에서 이거 그대로 적용해서 따라만 하시면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는데 100%에 가까운 확률로 당신은 합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영상보다 더 섬세하고 더 정확한 영상 절대 없기 때문에 이 영상 끝까지 보시고 이해가 안 되면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학습해서 꼭 본인의 것으로 만들길 바랍니다. 승무원 지원자들 만나보면 많은 친구들이 이런 이야기 합니다. 저는 실무는 많이 합격하는데 항상 최종에서 탈락합니다. 이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일단 먼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실무 면접은 사실 면접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 깊이 있는 이 지원자의 목소리, 이야기를 듣기에는 다소 정신없고 좀 빠르게 진행되는 전형입니다. 그래서 이미지가 괜찮고 기본적인 승무원으로서의 톤 앤 매너, 보이스 분위기 이것만 갖고 있다면 면접 실력과 상관없이 최종으로 가게 되는 확률이 꽤 있습니다. 하지만 최종 면접에도 그러한 느낌으로만 면접을 보게 된다면 사실 최종 면접관, 즉 임원분들에게는 사실 그런 모습이 진정성 있게 와닿을 리가 없죠. 그래서 실무 면접, 즉 여러분들이 첫 관문의 면접과 최종 면접은 전혀 다르게 생각을 해주셔야 합니다. 일단 면접을 보는 면접관의 위치와 역할이 전혀 다릅니다. 실무 면접은 일단 괜찮아 보이는 지원자들을 최종 단계로 올리는 역할이고요. 이제 최종 면접에서는 뭔가 별로인 지원자를 거른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요. 정말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한, 우리 회사에 들어왔으면 하는, 그리고 너무나 마음에 드는 그 지원자를 선택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무 면접은 이제 여러분들이 함께 근무도 하고 이제 객실 승무원과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는 대리님, 과장님 이런 실무진들 위주가 이 면접관으로 구성이 되는데 최종 면접은 이제 대표님부터 해서 본부장님, 전무, 상무님, 고위 임원직 분들이 들어오시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좀 지원자를 보는 관점 그리고 가치관, 기준 이런 부분들이 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실무 면접관의 경우에는 이제 객실 승무원을 아주 가까이서 바라보고 또 관련된 경력을 갖고 계신 분들도 정말 많기 때문에 객실 승무직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지만 이제 대표님을 비롯한 고위 임원분들은 객실 승무원 백그라운드보다는 영업이나 여객 그리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일반직에서 이제 올라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객실 승무원을 잘 알고 계시지만 객실 승무 직무에 대한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직무를 보는 면접 역량 평가보다는 조금 더 이 승무원에 어울리는 인성 성향 평가에 조금 더 가깝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기출 문제들을 살펴보면 직무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비중을 보았을 때는 인성과 관련된 당신에 대한 당신의 성향, 당신의 가치관, 당신의 주변 지인들, 가족들 이렇게 좀 본인에 대해서 물어보는 질문, 즉 인성 관련 질문이 훨씬 더 좀 많은 편이다라는 거죠. 단순히 인성이 착하고 좋은 사람, 나쁘고 별로인 사람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요. 이제 여러분들이 객실 승무원이라는 직무를 해당 회사에서 맡게 될 거잖아요. 그 직무 정말 여러 가지가 있죠. 하게 되는 업무들이 많습니다. 그런 업무 대다수에 잘 어울리는 적합한 사람인지 그리고 항공사는 아무래도 수직적인 문화가 좀 강한 편이에요. 조직 체계가 명확하다라는 거죠. 그런 문화 속에서도 잘 어울리고 적응해낼 수 있는 사람인지 요즘 MZ들 너무 싫어한단 말이에요. 무책임한 MZ들 그런 사람은 아니고 사회화가 되어 있는 사람인지 팀워크 문화에 적합한 이 팀워크십 어떤 팀 마인드, 배려, 협력, 소통 갖추고 있는 사람인지 이런 부분들이 좀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뽑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총 6가지를 한번 좀 분류해 보았습니다. 이제 이 기준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면접 답변도 준비하고 방향성도 잡으시고 태도나 애티튜드, 분위기 이런 것들을 잘 준비해 본다면 저는
100% 정말 100%에 가까운 확률로 당신이 합격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린 이 6가지 기준은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최근 1년치 이 기출문제를 제가 직접 보면서 만들었는데, 제가 기출문제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거든요. 아마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들고 있는 선생님일 것 같은데, 그 관련한 영상들은 보시면 여기 멤버십 영상 있죠? 여기에서 여러분들 구독 멤버십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올라온 것뿐만 아니라 채용이 뜰 때마다 관련된 기출문제나 기억 분석, 그리고 여러분들 놓친 라이브 영상들도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아마 비용 대비 공부하실 수 있는 양이 굉장히 좀 만족스럽고 풍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최종 면접관이 보는 첫 번째 가치는요, 항공사의 브랜드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인지 본다라는 겁니다. 대표님의 입장에서는 이 객실 승무원 해당 지원자를 채용할 때 우리 회사가 추구하는 방향성, 가치, 철학에 잘 어울리는 지원자인지, 현장에서 이러한 부분을 잘 실천해서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지원자인지, 아마 이런 부분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다소 딱딱하고 인위적인 태도 안 되고요, 편안하고 친근감이 느껴지는 따뜻한 말투와 태도 당연히 좋겠죠. 다소 과한 텐션 절대 안 되겠죠. 밝음과 따뜻함이 더해지는데 표정, 호흡, 전달력 이런 부분에서 안정감이 느껴지는 지원자 당연히 선호하겠죠. 텐션이 낮으면 안 되죠. 하지만 높기만 해서도 안 됩니다. 안정적인 텐션이 나와서 승무원으로서 느껴지는 편안함, 친근감, 그게 존재해야 한다라는 거죠. 다소 당황스럽고 생각도 안 해본 난감한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도 본인이 갖고 있는 지식, 정보 그 내에서요, 과도하게 포장하지 않고 솔직함으로 따뜻하고 침착하게, 마치 높은 어른, 이 어르신 분께 좀 공손하게 설명해 드린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그런 안정감 있는 텐션을 보여주신다면 면접관님께서 굉장히 좋아하실 겁니다. 또한 이 회사 브랜드에 대한 이해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기업과 브랜드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갖고 이해도를 갖고 또 본인만의 그런 생각과 고민을 해본 적이 있는 지원자인지를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건 FSC 항공사 기준으로 대한항공에서 훨씬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 특징이긴 한데요. 해당 기업을 향한 지원자로서의 애사심과 충성심을 보여줄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자체가 입사 후에 비행을 할 때 현장에서 그 임직원의 자신감, 자부심 있는 태도로 이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브랜드의 가치를 대표할 수 있는 일원으로 오버랩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출 문제는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실제 대한항공 기출 문제들이고요. 관련된 뉴스 기사, 홈페이지 기업 분석, 그리고 본인이 그런 분석을 통해서 얻게 된 인사이트, 이런 게 없다면 사실 답변을 머뭇거리고 횡설수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명쾌한 답을 내리지 못한다면 면접관에게는, 대표님과 고위 임원분들에게는 우리 회사에 그냥 지원해본 사람, 승무원이 되고 싶은 마음이 급급한 사람, 이렇게 보이기만 할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기업 분석 철저하게 해서 이 해당 기업에 대한 브랜드 가치 철학을 정말 좀 존경하고 좀 이런 부분을 현장에서 어떻게 실천할 사람인지에 대한 어떤 고민을 면접장에서 보여준다면 저는 합격할 확률이 최소 5배는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안전과 서비스에 대한 본인만의 가치관과 기준을 명확하게 갖고 있는 사람을 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정말 수없이 많은 채용에서 실무 최종할 것 없이 정말 많이 나오는 질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한 만큼 차별화를 가장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질문이기도 하죠. 정답이 있다기보다는 본인만의 기준과 가치 판단이 있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할 거고요. 관련된 경험으로 증빙이 되는 것 또한, 혹은 관련된 부분을 좀 증명하고 싶어서 노력한 결과물이 있다면, 자격증이든 무엇이든요. 그렇다면 면접관에겐 조금 더 호감을 받고 좀 관심, 합으로 이어질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저 그런 말이 아니고요. 안전이 더 중요하다고 말해봅시다. 그러면 많이들 안전을 바탕으로 한 서비스가 진정한 서비스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좋은 말도 있겠지만 본인의 어떤 철학이 담겨 있는 내용이면 더 좋아요. 서비스에 대한 신뢰는 2배 이상 많은 시간과 노력을 통해
다시 회복할 수 있지만 안전에 대한 신뢰는 다시 쌓기까지 최소 10배 이상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만큼 저는 안전이 더욱더 중요한 가치라 믿습니다. 이렇게 간다면 본인만의 확고한 철학 그리고 뭔가 명확한 비유가 있다 보니까 많은 고민을 하지 않아도 확 와닿는 포인트가 있겠죠. 이걸 명언처럼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관련된 경험을 바탕으로 이런 이야기를 대표님께 임원분들께 들려봐 준다면 저는 분명 이 지원자는 굉장히 현장에서도 일을 잘할 거야 라는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일단 서비스와 안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 부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일단 서비스를 보면 본인만의 서비스 철학과 가치관, 본인이 제공한 최고의 서비스 경험, 본인이 제공했던 아쉬운 서비스 경험, 본인이 달성했던 최고의 서비스 성과, 본인이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했던 노력, 프로액티브, 진취적인 부분 말하는 거죠. 본인이 서비스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했던 증명 가능한 노력, 교육, 자격증 취득 이런 부분들을 말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전에 있어서는요. 본인만의 안전 철학과 가치관, 본인이 안전 역량을 갖추기 위해 했던 노력, 본인이 누군가의 안전을 책임졌던 경험, 본인이 실제 현장에서 느꼈던 안전의 중요성, 본인이 항공사에 기여할 수 있는 실체 있는 안전 역량 이런 부분들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첫 번째 말했던 이 브랜드 대표 신뢰를 위해서 해당 항공사가 서비스를 위해 어떠한 철학과 가치관 갖고 모토를 갖고 있으며 또 실천하고 있고 행동하고 있고 결과는 어떤 게 있었는지 안전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좀 완벽하게 분석하고 알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답변 곳곳에 증명과 다짐과 적용을 위해서 본인이 이 답변 내용으로 활용해 본다면 면접관 눈과 귀에는 훨씬 더 집중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질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팀워크에 적합한 사람인지를 봅니다. 이건 단순히 예의 바른 사람을 넘어서는 겁니다. 소통, 배려, 협력, 화합, 희생, 헌신에 대한 본인만의 기준과 경험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 관련된 그 경험을 통해 얻게 된 본인만의 철학이 있는지 이러한 부분은 대표님의 눈과 귀를 번쩍뜨이게 해줄 겁니다. 대표님들 보통 연령대가 5, 60대 되잖아요. 사실 면접 계속 보는 거 진짜 피곤하고 힘들거든요. 여러분들이 남들과 똑같은 방식이 아니라 본인만의 생각과 이야기를 들려준다면 사실 대표님께는 정말 구미가 당기는 지원자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저는 좋은 팀워크를 위해서 희생합니다. 너무 흔하죠? 저는 좋은 팀워크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소통하겠습니다. 이것도 너무 흔합니다. 저는 팀워크라는 환경에서만큼은 책임의 경계를 두지 않고 항상 먼저 도움을 건네고자 노력합니다. 뭔가 경험을 통해 만들어낸 나의 가치관. 근무 중 제가 알게 된 정보는 다른 동료들도 반드시 동일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일관된 서비스 응대와 안전 업무를 위해서. 이렇게 경험을 바탕으로 나온 본인의 가치관과 철학, 기준점, 방향성 이런 사람은 합격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리고 조직이 크면 클수록 기준과 절차를 잘 따르고 준수하는 사람을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올바른 팀워크 경험을 가진 사람, 팀워크 가치관 철학을 가진 사람 아무래도 이러한 규정 준수를 잘 따를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반드시 기억하세요. 면접관님은 같은 소재도 남들과 다르게 나만의 경험과 가치에 기반해서 나만의 정의를 내릴 수 있는 사람 그러한 지원자를요 반드시 눈여겨보고 좋은 점수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사람 아니고요 솔직하고 자기 객관화가 확실하게 된 사람을 선호합니다. 약점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 약점을 알고 관리하는 사람을 원하는 거죠. 형식적이고 뻔한 속내가 보이는 그런 답변, 그런 문장이 아니라 그 약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부분이 업무에 지장 가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고 인지하고 관리하고 노력하고 있는 사람인지 그런 솔직함을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본인의 상태 그 자체도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과거에 비해서 본인이 어떻게 지금의 모습으로 발전해 왔는지를 들으면서 이제 미래의 여러분은 어떻게 될 건지를 좀 예상해 볼 수 있겠죠. 이제 국가직무능력표준 NCS라는 건요. 그 직업을 갖게 되었을 때 수행해야 되는 직무,
그리고 반드시 필요한 성향, 인성 같은 부분을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들은 이야기와 그 지원자의 답변 내용을 토대로 이러한 부분 잘 해낼 수 있는지 미래를 예언하는 과정입니다. 그것이 지금 항공사뿐만 아니라 국내 모든 기업의 채용 방식이자 기준점이자 평가표가 됩니다. 당신의 미래와 잠재력을 더욱더 궁금해하고 과거와 현재를 통해 그 미래를 평가해서 뽑는다라는 겁니다. 또 피드백과 관련된 질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기출 문제들 보면요. 그건 진솔하고 성장하는 지원자를 좋아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피드백을 받은 경험이 없다, 이런 얼토당토안한 답변을 하시는 것은 절대로 금물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좀 말씀드리면 최종 면접관이 가장 싫어하는 그런 부분들 좀 말씀드려 볼게요. 자랑을 나열하는 거, 자랑만 하는 것, 작은 것을 크게 포장하고 부풀리는 것, 남들과 똑같은 말만 하는 것, 자신감만 과도하게 넘치는 모습이 보이는 것, 이런 것들은 한 분야에서 20-30년 동안 정말 치열하게 높은 자리에 올라온 그 고위 임원분들께는 절대로 통하지 않는 가치입니다. 조금 더 솔직하고 조금 더 진솔하고 조금 더 겸손하고 조금 더 노력한 사람, 최종 면접관은 이러한 부분을 원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해당 지원자의 진솔함을 위해서 이런 질문들을 물어봅니다. 이런 질문들 또한 앞서 말씀드렸던 테디쌤 유료 강의 멤버십에서 이외에도 정말 다양한 회사의 기출문제 모두 확인 가능합니다. 이런 질문이 왔을 땐 포장되고 꾸미고 과도하게 막 형식적으로 이야기하는 거 먹히지 않는다. 뻔한 거, 남들과 똑같은 말 통하지 않는다. 어떤 이야기를 해야 면접관이 나를 뽑을 수 있을지 고민을 깊이 해보십시오. 제가 스튜디오 테디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 차별화된 저희 답변을 필살기라 하거든요. 남들이 절대 할 수 없는 나만의 가치 경험이 담긴, 누가 들어도 완벽하게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될 수 있는 그런 답변, 여러분들이 그런 거 한 5개, 10개 정도 준비해서 여기저기 활용만 할 수 있다면 면접관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좀 호감적인 모습, 뽑고 싶은 모습으로 전해질 겁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것에 대한 질문도 굉장히 많이 물어봅니다. 난감할 수 있는 질문이죠. 자, 보시면 이런 건데, 어떤 동료와 함께 근무하기 힘든지, 그리고 승무원이 되면 어떤 부분이 힘들 것 같은지, 보통은 막 다 좋고 행복하고 열심히 할 수 있다 막 이렇게 하는데, 힘든 업무 있고 그 힘든 업무를 알고 있어야 되고 그 힘든 업무를 알고 준비하고 대비해야 그 업무 때문에 도망가지 않잖아요. 승무원이라는 직업의 단점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 단점을 파악하고 대비하고 준비한 사람과 그냥 생각하지 않고 다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3년 뒤, 5년 뒤 그 회사 내에서의 태도가 완벽하게 다를 겁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물음에도요, 여러분들 너무 부정적으로만 답을 표현하기보다는 조금은 완곡하게 서비스인다운 모습으로 쿠셔너도 좀 넣어보면서 최대한 따뜻하게, 다만 그 답변을 피하지 않고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선에서 여러분들 답변해 주시면 면접관님께는 굉장히 진솔한 지원자로 보여질 확률이 큽니다. 착한 척만 하지 마시고요, 마땅한 이유와 근거를 들어서 정말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좀 느끼고 인정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5번째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상대를 배려해서 말하는 정리 능력을 가졌는지, 이 부분 저는 특히 FSC 항공사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원 면접 볼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불필요하게 지루하게 길게 이야기하는 거, 설명하는 거, 정말 면접관님들이 좋아하지 않는 면접 답변 스타일입니다. 임원의 입장이 한번 되어보세요. 하루에도 수많은 보고를 받고요, 수없이 결정을 해야 되고 수많은 스케줄을 소화해야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상 속에서 보고 받으실 때도요, 아마 핵심만, 요점만 간략하고 간결하게,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실 겁니다.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싫어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뭐 객실 승무원 뽑는 그 지원자 답변, 그런 부분에 면접관님들께서 시간 낭비하고 싶어 하실까요? 근데 이게 단순히 짧은 답변을 원한다라는 것과는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지원자의 답변을 들어보면 들어볼 법한, 볼만한 가치가 있고, 일단 기본적으로 들려야겠죠. 막 말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전달력 있게 들려지기도 하고요. 또 들었을 때
뽑고 싶다라는 명확한 이유와 느낌이 빡 오면 사실 답변 2분, 3분 말에도 일장연설에도 상관없습니다. 실제로 저는 면접장 갔을 때 답변을 짧게 했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도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에어부산 다 붙었죠. 그리고 저희 스튜디오 테디에는 이제 전설적인 74 합격자가 있는데 지금은 대한항공에 이제 다니고 있는데 진에어, 제주항공, 에어서울, 에어부산, 이스타, 에어프리미아, 대한항공까지 7개 붙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면접에서요, 답변할 때 본인이 준비한 모든 것을 다 보여줬고 대부분의 답변 1분, 2분 굉장히 여러분들 생각했을 때 길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완벽하게 기획이 되었고 완벽하게 자연스럽게 진심처럼 포인트를 전달하고 느껴지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 누가 듣더라도 준비 연습이 완벽했기 때문에 답변이 길어도 이게 합격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가능한 답변할 때 좀 기본적으로는 3문장, 4문장 이렇게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기승전결로 점점 더 뭔가 극으로 치닫는 점점 더 결과로 가는 답변이 아니라 결과 먼저 이야기해 주시고요. 질문에 답 2갈식으로 그리고 이에 대한 근거를 증명해야 됩니다. 뭐 본인의 경험 간략하게 그리고 본인이 공부하고 정리한 거 팩트, 인포메이션 이런 것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은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이러한 부분에 도움될 거다. 이러한 부분 잘할 수 있다. 이러한 부분까지도 열심히 해보겠다. 뭐 포부로 가시던 그냥 질문의 마무리를 하시던 그래서 결과를 말하고 근거를 증명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엔 적용해서 마무리해 주신다라고 생각하시면 그 답변 3문장의 구조화가 좀 확실하게 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첫 문장이 일단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남들 다 하는 뻔한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을 좀 찾아보세요. 저는 너무 간단하게 단답으로 첫 문장 하기보다는 좀 구체화돼서 인과가 들어간 이렇기 때문에 이걸 말하고 싶다라고 좀 구체화된 그 첫 문장을 전했을 때 뭔가 차별화된 느낌이 확 느껴지더라고요. 노트북만 바라보던 면접관님의 고개를 번뜩이게 여러분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힘이 될 겁니다. 그리고 질문에 따라서는 한 문장으로 답변해달라라는 요청사항도 있고 10초 안에 이야기해라 라는 것도 있습니다. 뭐 최근에 나왔던 건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답변할 때도 단답으로 성의 없이 하기보다는 좀 최대한 정성을 들여서 성의를 갖춰서 이제 답변을 하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실제로 근무할 때도 고객님들께서 뭐라 말씀하시면 좀 성의껏 정성껏 이야기하잖아요. 밥 언제 나와요? 기다리세요. 이렇게 안 하잖아요. 아 손님 저희 10분 정도 뒤부터 서비스 진행될 거라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얼른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요. 어디 노선에 가고 싶어요? 저는 땡땡 노선에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단답보다는 저는 이곳에서 이러이러한 경험을 얼마간 했던 덕분에 좋은 추억이 정말 많아서 이곳에 꼭 한번 가볼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을 때 훨씬 더 진짜 같은 느낌이 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삶에 대한 인생에 대한 본인만의 가치관, 철학, 기준점 이런 걸 있는 사람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기출 문제를 보면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 100만 원이 생긴다면 1억이 생긴다면 무엇을 할 것인지 시한부 판정을 받는다면 본인은 무엇을 할 것인지 본인의 인생에서 가장 빛났던 순간은 언제였는지 이런 것과 같이 본인에 대한 그 인생 살아가면서 삶에 대한 그런 철학 이런 것들을 물어봅니다. 이제 대부분은 뭐 가족, 뭐 여행, 뭐 직업 뭐 흔하게 이야기하겠지만 본인만의 것을 꼭 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께 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즉석으로 이렇게 나오는 답변 소재는 사실상 좋은 답변 혹은 차별화된 답변 소재가 되긴 어렵습니다. 즉석으로 나온 것에서 조금 더 고민해서 과거의 나로 타임머신 타고 돌아가 보기도 하고요. 또 그것 중에서도 뭐가 있을까를 좀 계속 쪼개어서 세분화해서 고민해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승무원이 되면 해외에 자주 나갈 수 있어서 다양한 경험할 수 있기에 좋죠. 그럼 저는 이걸 구체화해서 다양한 경험의 포인트를 하나 가져오는 거예요. 승무원이 되면 다양한 해외를 다니면서 해마다 새로운 크리스마스를 곳곳에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 저는 너무 기대됩니다. 라고 했을 땐 정말 진짜 같잖아요. 남들이 하는 뻔한 것도 아니고 본인의 진짜 마음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 최종 면접관은요
이런 지원자들을 원합니다. 제가 6가지에 대한 기준을 한번 좀 하나하나 설명드려 보았는데 이 부분이 여러분들에게 좀 확실히 와닿고 대충 감은 올 거예요. 그러면 다시 영상을 한 번, 두 번, 세 번 보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기출문제 혹은 유튜브 멤버십 안에 있는 기출문제 보시면서 계속 적용하고 말하는 연습을 계속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녹음해서 진심으로 들리는지 진짜 같은지 진실 같은지 이런 것들도 스스로 냉정하게 판단 체크해봐 주셔야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최종 면접에서 임원 면접관들이 원하는 건요, 화려한 말이 아닙니다. 이 사람을 기내에 세워도 우리 회사의 이미지가 올라가겠다라는 그 확신이죠. 형식적이고 자기적인 말, 뻔한 말은 잠시 내려두고요. 본인만이 할 수 있는 본인만의 의한 진실된 내용만을 담아서 한번 진심으로 전해보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더 이상 최종 탈락이 아니라 반드시 최종 합격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회사의 유니폼을 입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객실 승무원 합격자 정말 많이 만들었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그동안 느꼈던 감정들을 이 영상에 정말 많이 담았습니다. 물론 현장에서 제가 직접 코칭하면서 하나하나 모두 예시를 들어준다면 가장 좋겠죠. 하지만 그런 여건이 안 되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달라진 모습으로 면접장에 가셔서요, 최종 면접까지 가는 정말 수많은 시간, 감정, 비용 있잖아요. 더 이상 그거 날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합격하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들의 편이고 여러분들의 동반자입니다.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 내길 바라겠습니다. 2026년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